네, 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화공 PDA 브랜드 1타강사 송명은 교수입니다. 2024년 화공직 7급 서울시 화공열과 기출문제 첫 번째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1번 이상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고른 겁니다. 1번 압력이 0에 근접하고 온도는 무한대로 접근하는 경우 저압, 고온, 아니, 저압, 그 다음에 고온, 그죠?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이상기체, 그죠? 그래서 저압이라는 거는 이제 분자들이 멀리 가 있는 거죠. 고온일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분자의 인력, 반발력 무시할 수 있고. 그래서 다 아는 거고요. 두 번째, 기체의 총 부피에 대하여 분자들의 부피는 무시, 그죠? 그래서 이상기체의 가정, 두 가지 하면 뭐예요? 분자들 간의 상호작용, 즉 인력과 반발력은 무시한다. 그거 하나랑 그다음에 분자 부피, 그죠? 분자 부피를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아는 거고요. 쉬워서 넘어갈게요. 3번 이상기체의 압축인자는 0이다. 아니죠. 1이죠. 1. PV는 Z도 RT일 때 Z가 1이 돼야 이상기체죠. 4번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한다. 그래서 U는 T에만의 함수죠. 왜냐하면 이상기체는 분자 부피도 무시하고 인력 반발력도 무시하니까 뭐예요? 단지 있는 거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만이 이제 위치 에너지, 내부 에너지가 되니까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우리 뭐 대학교 1학년 물리시간에 배웠나요? 평균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2분의 3. KT인가요? RT인가요?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3 KT. 이제 단원자 문제일 때고, 이원자면은 2분의 5 KT, 그 다음에 3원자는 3KT.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는 단원자일 때는 2분의 3 RT죠. 다 단원자일 때요. 만약에 몰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2분의 3 NORT. 같은 단원자일 때. 그래서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시험에 안 나오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내부 에너지는 N 곱하기 2K 평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N은 분자수예요. 그래서 분자수는 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 원래는 이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물리학개론 7급 또는 9급 물리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상기체일 때는 뭐야? 분자의 운동 에너지 많이 있는데,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잘 보시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T만의 함수잖아요. 온도만의 함수. 그러다 보니까 U는 UT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상기체일 때 우리가 그냥 CV 델타 T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로 계산하면 CV 델 T가 된다. 이런 식으로 먼저 내부 에너지가 온도의 함수다 한 다음 U는 CV 델 T 또는 뭐 모을 수 있으면 NCV 델 T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 참조하세요. 자, 2번 문제에서 보면 온도만 가르쳐주고 카르노트 열기관이죠. 카르노트 열기관의 효율인데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C라고 쓸게요. 카르노트 하면 너무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선생님이 C라고 쓰는데, 카르노트 기관은 QHW는 똑같죠? 똑같은데 실제 효율 계산할 때랑 뭐가 틀린 거예요?
쌤 일부러 절대치 씌울게요. 값이니까. 여기서 요 과정이 핵심이에요. 요 과정이. 카르노 기간은 요거를 연구해 봤더니 온도로 바로 대치가 되더라. 그래서 1-THTC. 요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요게. 그냥 열기관일 때도 이걸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카르노 기간의 연료율 보니까 뭐예요? 30도씨고 230도씨니까 TH니까 230에 273 하면 되고, 여기는 어차피 274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주는 거니까 그냥 차만 해도 되죠? 차만 해도 돼요. 그래서 230에 30 그러면 분자 200, 분모는 503. 그래서 약 구하라 그랬으니까 약 5분의 2죠? 503분의 200이니까 그래서 얼마? 0.4. 5분의 2에서 0.4는 그냥 이퀄인 거죠. 여기만 약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디젤 엔진의 공기 표준 디젤 사이클, 즉 에어 스탠다드 디젤 사이클. 3번에 PV. 우리 다 암기하고 있죠? 단열 2개, 디젤은 단열 2개, 정압 하나, 그 다음에 정적 하나. 그래서 쭉 항상 1로 연료가 들어온다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여기가 1, 2, 3, 4 A, B, C, D.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단열 압축, 등압, 뭐라고 되세요? 등압 가열, 등압이 정압이죠. 그 다음에 단열 팽창, 정적 냉각 또는 정적 방열. 그래서 1로 QH 들어오고 1로 QC. 그죠? 그래서 한 일은 당연히 면적이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상기체의 가역 단열 팽창과 비가역 단열 팽창의 PT 선도가 보기와 같을 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 문제가 살짝 헷갈려요. 조심해야 돼요. 가역 단열 팽창과 비가역 단열 팽창. 그래서 초기 상태는 같고 가역은 A 과정인데 최종 상태가 여기고 비가역은 최종 상태가 여기에요. 최종 상태가 틀리죠. 그래서 A 과정에서 주위, 즉 surroundings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B 과정에서 주위, 개와 주위의 합이 전체죠. 주위 델타 S는 0이다. 그 다음에 A 과정에서 전체, 가역 과정에서 전체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그 다음에 B 과정에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가역이면은 뭐 신경 안 쓸 텐데 비가역 때문에 막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는 단열일 때는 DQ가 0, 또는 그냥 Q0 이렇게도 쓰는데 적분하면 Q니까요. 델 Q 안 쓰죠. Q하고 W는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델 Q 안 쓰고. 그래서 단열일 때는 지금 이게 다 단열이잖아요. 단열일 때는 다 Q가 0인 건 알아요. 근데 엔트로피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뭐 화공기사 시험 칠 때도 그렇고 뭐 가역, 단열.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 팽창이든 압축이든 신경 안 써도 돼요. 가역, 단열이면 무조건 엔트로피 변화는 0이에요. 뭐라고요? 가역, 단열이면 엔트로피 변화는 0인데 이제 쌤이 이거 7급 문제지만은 이제
군무원 탄약직에도 쌤이 9까지 가고 서울시 7급을 이제 배분해서 군무원 9, 7급 탄약직 뭐 화공 연력학 하고 그다음에 군무원 탄약직 화공 연력학 출제부 의사에도 같이 글을 업로딩 할 때가 있으니까 우리 화공 7급 수험생들 좀 다 아는데 왜 설명해요? 그러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핵심은 근데 서라운딩즈하고 토탈하고 또 시스템을 물었어요. 여기서 이제 헤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표를 적어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는 좀 알고 갑시다. 우리가 이거 가역일 때요. 연력학 책, 특히 이제 스미스 책이 바이블이죠. 거기서 가역일 때 걔의 엔트로피 변화량은 변화는 ds는 t분의 dq고 이거 적분 때리면 ds는 뭐 0부터 어차피 s까지니까 델타 s가 뜨는 거고 여기에는 그냥 그대로 적었죠. 인테그랄 t분의 dq rev. 그래서 항상 여기 q rev가 있을 때만 이 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성립하다 하기보다 가역일 때 이렇게 0 해서 이렇게 성립하는 건데 우리가 비가역일 때는 이 엔트로피, 즉 개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측정해요? 비가역일 때는 지금 여기도 적어놨지만 S는 상태함수죠. 상태함수. 그죠? 상태함수라서 요 지점에서 요 지점으로 이렇게 가역으로 가든 비가역으로 가든 최종 상태와 초기 상태가 서로 같은 조건이면 그냥 가역일 때의 엔트로피 값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비가역에 적용하는 거죠. 그죠? K일 때의 엔트로피 변화를 그대로 그냥 비가역일 때 갖고 온다는 거 다 아시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표 쌤이 정리했는데요. A 과정이 가역 과정이고 B 과정이 비가역 과정인데 이 리버스블인데 문제에서도 봤다시피 최종 상태 서로 틀려요. 그래서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 주의 전체 쌤이 적어놨는데 시스템 S가 빠졌네요. 개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인테그랄 t분의 dq 플러스 s 제너레이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테그랄 t분의 dq가 뭐냐면 밖에서 선생님 한번 읊어볼게요. 밖에서 들어온 열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개가 있으면 이 밖이 주의죠. 그래서 이쪽으로 만약에 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열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어찌됐든 개니까 개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여튼 열이 들어왔을 때를 나타내는 거고 이 옆에 거는 뭐예요? 생성이죠. 이거는 뭐예요?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읊어드리면 비가역성으로 내부에 생성된 즉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내부에 생성된 엔트로피 그래서 제너레이션 그래서 에너지 수지 좀 복잡하기도 하면 에너지 수지식에서 이 식이 나오는데 지금은 간단하니까 요 두 개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개 안으로 들어온 열 때문에 생기는 엔트로피 변화고 얘는 자체적으로 엔트로피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한 세 가지 정도 크게 있어요. 뭐 마찰이라든지 급격한 팽창 또는 뭐 압력 불균형. 그래서 이건 내부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가역 과정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에 대해서. 근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일단은 단열이라고 그랬죠. 단열이면은 열에 입출입이 없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개로 들어온 것도 없고 일단 개 관점에서 보면 들어온 열이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없어요. 왜냐하면 DQ가 0이기 때문에 단열이기 때문에 그죠? 없는데 가역 과정은 뭐예요? 요 생성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빼주셔야 됩니다. 0이에요. 0. 오케이? 굳이 여러분들 요거랑 폼에 맞추려면 그냥 쓰시고 이거 0이에요. 가역이니까. 근데 비가역은 뭐예요? 마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죠. 그래서 이 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얘는 0, 0이니까 0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걔는 0이다. 비가역 과정에서 걔는 얘가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주위는 surroundings는 주위는 참고로 생성되고 말고 이런 게 개념이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S generation 오늘 없어요. 주위에서는 그냥 델타 S surroundings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DQ예요. 근데 단열이니까 서로 열 교환 없었죠. 그래서 0인 거고요. 얘도 0이에요. 여기 왜 마이너스 들어갔어요? 개의 관점이니까 주위는 열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DQ 요 안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0, 0이니까 결론은 주위는 무조건 0이에요. 전체 한번 볼까요? 전체는 이거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는 인테그랄 t분의 dq 플러스 s 제너레이션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t분의 dq 그 그대로 더한 거죠. 요거는 델타 s c 플러스 델타 s 서라운딩스 주의. 마찬가지로 비과학 과정도 그냥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개일 때는 이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개도 가역일 때는 개가 이것도 0, 이것도 0이니까 얘 0이에요. 근데 비가역 과정일 때는 뭐예요? 요 S 제너레이션이 있죠? 존재하죠? 그 다음에 얘는 제로고요. 이건 다 제로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녹색 펜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녹색 펜으로 가역 과정일 때는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역 과정일 때는 델타 S 시스 0 델타 S 서라운딩스 0 그 다음에 델타 S 토탈 0 그래서 다 0이에요. 그래서 A 과정은 무조건 가역 과정이니까 주이든 전체든 0, 0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만약에 비가역 과정이다 하면 델타 S 여기 보시면 비가역 과정 내부 마찰이나 이런 것들 압력 불균형에서 생기죠. 그래서 델타 S 시스는 무조건 0보다 크다고 델타 S 서라운딩스는 이 생성 파트 이게 아예 식이 없으니까 요거는 0 그 다음에 따라서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가역과 비가역에서 개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요. 가역이면 델타 S는 0 비가역이면 델타 S는 0보다 크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주의에 대해서 물어보면 주의는 빵빵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0,0이다. 요거 때문에 요 시험 문제가 변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델타 S 토탈은 당연히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가역일 때는 당연히 0이고 비가역일 때는 0보다 크다. 그죠? 왜냐하면 주의는 0이지만 시스 즉 개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번에 B 과정에서 비가역 과정에서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 0이죠. 단열이니까 맞고요. 4번 비가역 과정에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이게 틀렸죠. B 과정에서 즉 비가역 과정에서 개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또는 비가역 과정에서 뭐요? 전체의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이래도 틀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강조할게요. A 과정, 즉 가역 과정에서는 주이든 개든 전체든 엔트로피 변화는 0이다.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는 주이든 개든 전체든 엔트로피 변화 0. 비가역 과정일 때는 주이는 0이지만 뭐다? 개와 뭐죠? 전체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더 쓰면 델타 S 시스 가역 과정일 때 0 델타 S 서라운딩스 0
그다음에 델타 S 그냥 T 쓸게요. 토탈일 때 0. 가역일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비가역일 때는 델타 S 시스는 비가역이니까 엔트로피 증가되고요. 서라운딩스는 받은 열이 없으니까 주위에서 주위를 관점에서 봤을 때 서라운딩스는 그래서 0이고 델타 S 토탈로 하면 당연히 0보다 크죠. 이 개념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표로 보면 항상 주위는 요 식으로만 정리되고 걔는 내부로부터 들어온 거랑 자체에서 생성된 엔트로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단열이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날아가는데 가역이면 엔트로피 생성도 없고 비가역이면 엔트로피 생성이 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까다롭죠, 그죠? 요렇게 해서 식을 안개 두세요. 간단하게 할 때. 오케이? 그래서 핵심적인 거, 요 부분만 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약간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냉동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옳은 거를 찾는 건데, 우리 냉동 공정 하면 보통 뭐예요? 증기, 이거 외우실 때 증기 압축 사이클이 아니고 냉동 사이클로, 증기 압축 냉동 사이클로 다들 암기하고 계실 거고, 제 대자분들은 이 문제 나오면 이제 문제 우리는 퀵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바로 돌아가야 되죠. 지금 쌤이 이렇게 널널하게 쓰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증압, 조 해서 그죠? 1, 2, 3, 4 그죠? 그래서 증압, 조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조름밸브. 그래서 증압, 응조 외우실 테고 당연히 QC 올라가고 QH 방출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필히 같이 머릿속에서 암기되셔야 될 게 TS 선도 그죠? TS 선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칙 이렇게 돼서 1, 2, 3, 4 이게 머릿속에 같이 그려지지 않으면 7급 시험 칠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 공부량이 많아야 되죠. TS 선도고 말은 LMP지만 그냥 P축으로 생각하면 이거 pH 선도죠. 네, pH 선도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1, 2, 3, 4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은 문제 풀기가 너무 쉽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 요거는 좀 무조건 외워둬라 그랬죠. 증발기 통해서 나온 거는 포화 증기고 그죠? 포화 증기고 그다음에 압축기 지나면은 이제 과열 증기가 되고 요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선생님 써주는 거 과열 증기가 응축기 지나면 포화 액체 그 다음에 조론 밸브 지날 때 습증기 습증기는 액체 플러스 기체겠죠. 그래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 포화증기, 과열증기, 포화액체, 습증기 이건 무조건 맨데토리예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봅시다. 선지를 한번 봅시다. 요즘 이 전기압축 냉동 사이클 그죠? 그 다음에 랭킨 사이클 요 두 가지 가지고 요즘은 사지선다를 글로 내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스미스적이나 우리 화공 연력학 또 대학 기본서들 중에는 많이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어떤 퍼포먼스라든지 뭐 장단점 이런 게. 그래서 기계공학과 인력학 책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쌤이 내 피셜은 아니고 뭐 팩트지만은 기계공학 책에서 많이 좀 가지고 와서 내는 것 같아요. 특징들. 그래서 좀 자신 없는 분들은 그쪽을 책 하나 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쌤이 늘 기본서 해가지고 네이버 밴드 엔트로피에 지금 엔트로피가 아니죠. 화공 PDI에 올리는데 수강생이든 비수강생이든 저한테 밴드톡 주면 쌤하고 채팅처럼 카톡처럼 바로 1대1 대응 해드리죠. 자 봅시다. 1번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서는 졸음 밸브를 통한 팽창 과정의 온도 상승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졸음 밸브래요. 그리고 온도 상승에 따라 엔트로피가 증가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참고로 졸음 밸브는 뭐예요? 이건 애우고 있죠? 등 엔탈피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델타 H가 0이에요. 그죠? 등 엔탈피 과정 델타 H 0이에요. 그래서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냉매 압력이 P 당연히 냉매 압력이 팽창되니까 냉매 압력이 떨어지면은 냉매 온도가 떨어지겠죠. 냉매 압력이 떨어지면 냉매 온도가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델타 S는 0보다 커요. 왜냐하면 비가역 공정이니까. 조심해야 될 게 델 H는 NCP 또는 CP 델타 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무슨 과정일 때요? 이상기체일 때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상기체도 뭐 가역과정 이런 말 하나도 없죠. 이상기체일 때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델 T가 0이다. 이렇게 게싱 하시면 안 돼요. 이상기체 아니에요 지금. 실제 공정이에요. 그래서 등 엔탈피 공정. 그건 맞는데 우리가 델타 H는 실제 기체일 때 공식 길죠. 이상 기체일 때 짧은데 그거 착각해가지고 온도 변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졸음 밸브를 통과하면서 압력이 떨어지잖아요. 팽창하니까. 그래서 온도 떨어지고 그래서 비가역이. 그래서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없다 하더라도 요표 가지고 바로 할 수 있죠. 뭐예요? 졸음 밸브면은 4에서 1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온도 떨어지면서 엔트로피도 이동하죠. 그죠? 그래서 온도 떨어지고 엔트로피 증가하는 거. 조금 증가했잖아요?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선도를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로 안 하더라도 요거 그래프 가지고 알 수 있었어요. 2번 한번 볼까요 또? 이런 말이 더 어려워요. 실제 냉동 시스템은 증발기 양축기 운전 압력 한계로 인해 작동 온도가 제한적이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증발기에서 QC 빨아들이고 그 다음 뭐야? QH 응축기에서 QH로 버리는데 여기 보시면 증발기 응축기의 뭐예요? 운전 압력. 이제 이런 게 기계공학과에 좀 서술이 돼 있고 그래요. 운전 압력이 한계로 인해서 뭐다? 작동 온도가 제한적이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효율을 높이려면 뭐예요?
이 효율이, 냉동기 효율이 뭐예요? COP, 코에피션트 오브 퍼포먼스, 그리스 소문자 오메가죠. 얘는 뭐예요? TH 빼기 TC의 TC니까, 맞아요? 이만큼의 일을 받아서 이거 내뱉는 거니까 칼로리로 따질 때요. 그러면 QC고 QH 빼기 QC니까 맞네요, 그죠? Q를 T로 바꿀 수 있죠. 카르노트 기관이나 카르노트 역열기관은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TC를 TC와 TH를 작동해서 얼마든지 조합을 해가지고 이 W 값을 올릴 수 있는데 운전 압력 한계래. 그래서 작동 온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쌤이 이제 좀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말로 읊어드릴게요. 이거 엄청 쓰기 많은데 핵심만 나오면 말해드릴게요. 2번 실제 냉동 시스템은 증발기와 응축기의 운전 압력 한계로 인해 작동 온도가 제한적이다. 즉 냉동기에서 온도와 압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다. 온도와 압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한 거를 캐치 못했으면 다시 한번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압력이 정해지면은 온도는 거의가 정해져요. P가 픽싱 되면 T가 픽싱 거의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냉매가 증발기에서 증발할 때의 온도는 지금 냉매가 QC에 열을 받아가지고 냉매가 이제 액체에서 기화되겠죠. 그죠? 그 의미예요. 그래서 냉매가 증발기에서 증발할 때의 온도는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이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P evaporation. 이게 T evaporation.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들으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증발할 때의 온도는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이다. 그래서 냉매가 증발해서 증발할 때의 온도는 그 압력에서의 포화 온도이다. 큰 의미 없어요. 뭐 포화 증기압죠. 그 증기압에서 우리가 날아가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냉동기에서 더 낮은 온도로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더 낮은 온도로 만들고 싶으면 뭐예요? 증발기 압력을 더 낮추면 되죠. 이론적으로는. 요 TC를 얘를 낮추고 싶으면 뭐예요? 증발기 압력을 더 낮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증발기 압력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죠. 증발기 압력이 낮으면 어떤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압력이 낮으니까 뭐예요? 외부 공기가 장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외부 공기가 장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프로세스가 압축기인데 압력이 낮다 보니까 이 압축기가 흡입 상태가 나빠져. 그 다음 공정이 또 안 좋아져.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또 반대로 높은 온도에서 열을 버리면은 여기 이제는 여기죠. 이 응축에서 높은 온도에서 열을 버리면 응축기의 압력은 또 높아야 돼요. 높은 온도에서 열을 버리려면 응축기 압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응축기 압력이 또 너무 높으면 압축기에 또 일이 커지겠죠. 높은 온도, 응축기가 높은 온도에서 열을 버리면 응축기의 압력을 높여야 되는데 하지만 요 전 단계인 요 압축기의 일이 커진단 말이야. 압축이니까 얘 뭐예요? 압축이면 요 반대인가? 요 반대죠.
얘는 돈이 들어가는 거죠. shaft work. 저기 뭐 그냥 W라도 썼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축이 일이 커지고 그러면 장치가 위험해진다. 그 압축이 비싼 거 써야 되고 돈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게 해당되기 때문에 2번 작동 온도에 제한적이다. 즉 시계에서 증발기에서 증발기에서 뭐예요? 이 온도를 너무 낮게 하면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공기가 흡입되고 또 응축기에서 온도를 너무 높이면 이 압축기가 또 좋은 압축기를 써야 되고 그런 제한적인 게 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완전히 이거는 뭐야? 화공 연력학이라보다 진짜 장치 연력학이죠. 저 기계 연력학.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이 맞고 3번 역할로 사이클로 작동되는 냉동기는 주어진 고온과 저온 여론 사이에 작동하는 냉동기 중 가장 작은 성능 계수를 가진다. 맥시멈이죠, 맥시멈. 여러분들 리얼이 있고 까르노시 있고 그 다음 역열기관에서는 리얼이 있고 카르노시 있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리얼에 대비해서 뭐예요? 얘네들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죠? 그래서 카르노스의 성능 계수가 최대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이건 뭐 굳이 수학적으로 설명할 것도 없고 4번. 왜냐하면 카르노 열기관이든 역열기관이든 뭐예요? 뭐죠? 이거는 가역이잖아요. 가역이니까 최대죠. 최대. 4번 냉동기에 사용되는 냉매는 증발기 온도에서 여기 온도에서 증기압이 대기압보다 높아야 하며 가연성이 좋아야 된다. 뭐가 틀렸어요? 이거 살짝 꼬신 거죠? 가연성. 여러분들 연소 탈 수 있는 능력 같죠? 가능 같죠? 가연성이 뭐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증발기 온도에서의 냉매의 증기압은 대기압보다 높아야 된다. 그건 맞죠? 그래서 시험에도 잘 나오죠. 왜냐하면 공기가 냉동 시스템으로 새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발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너무 낮으면 만약에 증발기 압력이 대기압보다 너무 낮으면은 장치 내부가 진공에 가까워지고 이제 외부 공기가 새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증발기 온도에서의 그냥 다 빼고 증발기에서 냉매 증기압은 증발기에서 냉매의 증기압은 뭐보다 커야 된다? 대기압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가연성이 틀린 거고 커야지만 공기가 새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앞에 부분 말은 맞았는데 가연성이 좋아야 된다. 폭발하고 불나죠, 그죠? 가연성이 낮아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랭킨 사이클과 공기압축 사이클의 실제 공정 있죠. 실제 공정의 장단점 보고 스미스 책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기계 연력학 책 쪽 책을 한 권 바이블 책을 사든지 아니면 잘 찾아보듯이 하면 되고 제 제자들이야 네이버 밴드 학원 PD야 그래서 밴드톡으로 또는 기본서로 밴드톡으로 저한테 선생님 뭐 교수님 뭐 살까요 하면 선생님이 추천해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말로 나오는 게 더 힘들어요. 자 6번 풀어봅시다. 6번 쉬운 문제죠. 6번
등원 과정에서 몰 내부 에너지의 몰 부피 변화에 대한 단위몰당이라는 뜻이에요. 변화율을 나타내는 식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서 라운드 U, 라운드 V, T예요. 좌변은 똑같아요. 그러면 뭐 요거에 맞춰서만 풀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슈퍼 TV, TV가 막 엄청 큰가? 슈퍼 TV 아우, 형 아우, 동생하게, 아우하게, 동생하게. 그래서 여기만 마이너스죠. 그래서 U 중심으로 가죠. 그래서 DU는 TDS 마이너스 있네요. PDV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DU는 뭐예요? DQ 플러스 DW 해서 DQ는 TDS고 DW는 마이너스 PDV죠. 이렇게 끄집어내도 됩니다. 그리고 아예 암기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화공식 7분 시간 없으니까. 자, 이 상태인데 요거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라운드 T가 일정할 때 V로 미분해라. 그러면 요 앞에 거는 생각 안 쓰고 D 있는 부분만 신경 쓰면 되죠. T가 일정할 때 V로 미분해라. 그 다음 T가 일정할 때 V로 미분해라. 그러면 1이죠. 그래서 쓸 것도 없어요. 라운드 S, 라운드 V, T 마이너스 그냥 P잖아요. 왜? 정답 4번. 그죠? 볼 것도 없죠. 요거에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자, 첫 강의니까 7번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